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일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예비 후보자들의 발걸음이 부산해지고 있습니다. 예비 후보자들은 지역발전 정책들을 잇따라 발표하고 유권자들을 직접 만나면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KCN 건강방송은 6일 지방선거 특집 기획으로 저 출마합니다라는 대담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강임준 군산시장 예비후보를 만나서 정책과 비전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비후보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직무정지를 하고 예. 예비후보 등록해서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하게 됐습니다. 시장직을 하실 때하고 또 선거운동 하실 때하고는 또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예. 네. 먼저 예비 후보로서 군산 시민에게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산 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군산시장 예비 후보 강임준입니다.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4월 따뜻한 봄입니다. 월명공원에도 우리 음파에도 청암산에도 벚꽃과 함께 봄 소식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 따뜻한 그리고 아름다운 희망의 군산 봄 소식과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이제 군산시장에 이제 재선에 도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예. 이번에 그 재선에 도전하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금 군산은 경험 있고 유능하고 일 잘하는 시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산이 산업위기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절박하기 때문에 연습할 시간이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대중공업 재가동도 제대로 준비를 해야 되고 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생산되는 전기차 생산에도 준비를 잘해야 되고 또 앞으로 미래 우리 성장 동력인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산업구조도 제대로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민선 7기에 씨를 뿌려놨던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 계속 추진해서 우리 군산이 정말 잘 사는 군산 그리고 미래 성장 가능한 그런 군산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저처럼 경험 있고 열심히 일하고 그런 유능한 시장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민선 8기에는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과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군산에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한다면은 어떤 것을 들 수 있겠습니까? 우선 민선 7기 때 이렇게 씨를 뿌렸던 우리 경제 제도약이 가장 우선 시급하죠. 네. 현대중공업 재가동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되겠고 또 우리 그 명신 전기차 내년부터 미국, 이집트와 계약을 맺어서 생산을 하게 되는데요. 이 준비도 철저히 잘 해야 되겠고 또 잘 아시다시피 우리 대한민국 최초로 우리 새만금 산단에 알리백 산업단지가 지정이 됐지 않습니까?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미래 먹거리인 성장 가능한 그런 기술력 있는 경쟁력 있는 기업들을 많이 유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동안 사실 민선 7기 때 여러 가지 경제 분야 지역 상권 살리기 위해서도 상품권이니 배달의 명수니 찾아가는 동네 문화 카페니 이런 부분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동안에 저희들이 군산의 가장 또 어려운 점 하나가 교육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네. 민선 8기에는 민선 7기 때 뿌려놓은 이런 경제 문제를 좀 잘 가꾸고 또 우리 군산의 교육 문제를 이제 좀 잘 만들어서 우리 군산이 산업적으로도 부흥하고 그리고 또 사람이 살기도 좋은 군산에서는 살기가 괜찮아 애들 키우기가 괜찮아 하는 우리 군산 만드는 것이 제일 이제 역점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경제 부흥 거기에다가 더해서 이제 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것이 시급한 과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난 그 민선 7기 4년 동안 시정을 담당을 해서 일을 해오셨는데 스스로 평가를 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예, 사실 뭐 단기 과제가 있고 장기 과제가 있었잖아요. 예를 들자면 우리 군산의 산업 구조를 미래 지속 가능한 산업 구조로 만들기 위해서 전기차 중심과 재생에너지 중심의 산업 구조 개편 문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위기 지역이다 보니까 어려운 지역 상권을 살리는 그런 정책들도 단기 과제로서 필요했거든요. 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사실 장기 과제로 생각했던 우리 전기차 부분이랄지 재생에너지 부분이 이게 국가에서 과제로 선정이 돼서 장기 과제인데도 이게 단기 과제처럼 사실 민선 7기 때 이게 지금 씨를 뿌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성장을 시키면은 우리 군산의 산업 구조는 튼튼하게 좀 미래까지 발전할 수 있는 우리 산업 구조가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특히 저는 가장 뿌듯한 것이 대한민국 최초로 우리 새만금 산단의 알리백 시범 산단이 112만 평을 정부에서 지정을 해줬거든요. 네. 여기를 앞으로 경쟁력 있고 기술력 있는 그런 강한 중소 중견기업들로 여기를 채운다면은 우리 군산의 미래가 아주 저는 밝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뭐 상품권이 뭐 이런 것이 피부에 닿으니까 그것도 아주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우리 3만 5천 명의 자영업자들의 일자리를 어느 정도 그게 지켜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은 앞으로 뭐 미래를 내다보기 위해서 이런 전기차하고 재생에너지로 산업구조 개편하는 것이 이렇게 다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한번 평가를 받겠습니다. 우리 사실 이 부분이 우리 시민들이 좀 잘 모르시는 부분이 계시더라고요. 군산 상생형 일자리로 우리 전기차를 지정을 해주고 여기 관련된 업체가 5개가 지금 상생형 일자리로 같이 했지 않습니까? 그다음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지정을 받고 결국 그 결실로 알리백 3단도 지정을 받았고요.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지정 받은 걸로만 알고 계세요. 사실 우리 국제공항 새만금 국제공항 같은 것은 예산이 한 조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되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 전기차하고 우리 재생에너지 클러스터에 투입되는 국가 예산이 거의 말하자면 거기에 맞먹는 수준입니다. 민간 투자 빼놓고도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정부에서 이걸 지정을 해주고 한 것이 가장 지금 뿌듯하고 앞으로 군산의 미래가 밝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또 이 경정지하 쪽 그리고 일부 시민들은 뭐 군산 시정이 이 민선 7기 동안 청렴도도 낮고 또 여러 가지 압수수색도 받고 수사도 받는 것이 있지 않느냐. 그럼 뭔가 불투명한 시정을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는 측도 있습니다.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어떻게 보면은 일을 많이 하다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압수수색 당한 것도 보면은 결국에는 군산시가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군산시가 잘했다라고 소리를 드려야 되는 사항도 있고요. 또 청렴도 문제는 저도 참 아픈 대목이에요. 그렇지만은 제가 막상 시정을 맡고 보니까 기존의 패턴대로 시정을 운영을 하지 않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혁신을 하고 개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이제 보조금 문제 같은 데서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네. 기존에 보조금 문제가 청렴도 그 조사를 보면은 보조금 문제 때문에 청렴도가 낮아졌는데 제가 예전에처럼 보조금을 특히 농업 같은 부분에서 가져가는 부분들이 흔히 말해서 그 좀 잘 나가는 분들이 그런 보조금을 좀 독차지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농기계나 뭐 저온 창고 같은 거 짓는 건 예산이 원판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네. 이게 거의 사유화되다시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개혁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바꿔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상당 부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여러 가지 그 저항이 있었고 앞으로 그렇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정착이 되고 나면은 이제 오히려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개혁은 참 힘들구나라는 것을 이 자그마한 곳에서도 제가 뼈저리게 느낍니다만 아직도 우리가 더 고쳐야 될 부분,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그런 청렴도 문제 가지고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더 노력하고 우리 시의 행정을 개혁하고 해서 그래도 군산시가 잘하고 있구나 하는 소리를 듣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개혁을 하다 보니 이제 거기에 대한 저항은 그런 과정에서 나오는 문제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그러면 민선 제8기에 시정을 받게 된다고 한다면은 그 펼치는 핵심 공약 몇 가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현대중공업 재가동을 좀 제대로 준비를 해야 되겠고요. 네. 여기에 이제 인력 양성이 제일 지금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거의 한 1000여 명, 한 800여 명 정도를 교육을 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올해 안에 교육을 마쳐줘야만이 그 인력 수급이 될 것 같고, 또 현대중공업과 협약 내용에도 그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또 국가 예산도 쓰고 우리 전라북도와 군산시가 또 교육 예산을 함께 세웠기 때문에 그 부분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그 알리백 산업단지에 네. 정말 기술 있고 경쟁력 있는 그런 기업들을 유치를 해서 아무 기업이나 이렇게 받는 게 아니라 좀 골라서 먼 미래까지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로 우리 알리백 산업단지를 채워나가야 되겠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최초로 지정된 알리백 시범단지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많은 기업들이 기후위기에 대비해서 알리백 때문에 많이 올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렇지만 부지가 112만 평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철저하게 좀 좋은 회사만 좀 골라서 받았으면 쓰겠다 해서 새만금 청하고 그 문제도 협의를 하고 있고요. 이제 그동안에 군산에서 떠나시는 분들을 조사를 해보면은 이 교육 문제를 가장 많이 말씀을 하세요. 네. 그래서 저는 원래 그 정치를 할 때 군산이 이렇게 산업적으로 어렵고 했기 때문에 그걸 민선 7기 때 못했는데, 하여튼 태어나서부터 학교 다니는 것은 국가가 좀 책임을 져줘야 된다는 것이 제 정치적인 소신이었거든요. 그래서 민선 8기 때는 그 부분에 좀 집중적으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키우기 좋은 군산을 만들어서 우리 군산에 인구가 좀 늘고 해야 기업도 오고 하기 때문에 이게 여러 가지로 우리 군산을 위해서 앞으로는 교육 문제가 민선 8기 때는 좀 우선 과제가 될 것 같고요. 여기에 그동안에 좀 소홀히 했던 새만금 사업으로 축소됐던 우리 수산업 분야, 네. 특히 이제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수산 가공 단지도 조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또 농업이 사실 앞으로 이제 또 기후위기에 대비해서 아주 중요한 분야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농업 분야도 이제 앞으로 기후위기를 대비해서 저탄소 농업으로 이제 바꿔야 되거든요. 이 문제에서 그다음 그 로컬 푸드랑을 확대를 해서 좋은 먹거리를 우리 시민들에게 공급하는 이런 분야에 좀 중점적으로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이제 우리 군산이 이제 또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이렇게 산업구조를 개편해 가기 때문에 청년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도와주기 위해서 청년들을 위한 지식산업센터를 설립을 해서 우리 청년들이 여기에서 와서 흔히 말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벤처기업이라고 그러죠. 이런 청년들이 와서 본인들이 여기에서 노력도 하고 해서 좋은 청년들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그 기업들이 성장해서 우리 군산에 그럼 대한민국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군산도 이제 다른 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물론 뭐 산업 위기 지역, 고용 위기 지역이 돼서 그런 면도 있겠지만 인구 감소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이 이제
큰 과제가 될 텐데요. 앞으로 민선 8기에는 인구 감소 대책을 어떻게 펼칠 것인지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뭐 일자리 문제도 그렇고 뭐 주거 문제도 그렇고 교육 문제도 그렇고 이런 분야가 좀 해결이 돼야만이 그 인구 감소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선 일자리 늘리는 문제는 뭐 현대중공업도 내년부터 가동이 되고 명신도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고 또 우리 그 새만금 산단의 알리백 산단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입주를 하게 되면은 일자리는 그 예전에 그 GM이나 현대중공업이 잘 돌아갈 때 그 이상으로 일자리는 만들어질 거로 저는 보고 있고요. 이제 그래서 일자리가 반드시 만들어진다고 해서 이게 꼭 인구가 꼭 이렇게 늘어나고 이런 것은 또 아니더라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교육 문제랄지 그런 문화랄지 이런 복지랄지 이런 부분들을 함께 발전을 시켜줘야만이 인구가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특히 뭐 청년들을 위해서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서 지금 100세대 청년주택 저희들이 건설을 하고 있고요. 그냥 단순히 기존에 옛날처럼 그냥 조그마한 뭐 10서너 평짜리 청년주택 하면 사실 청년들이 요새 입주 않습니다. 특히 청년 신혼부부들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좀 더 평수 넓은데 전세를 살고 그러지 그런 데는 들으려고 않더라고요. 그래서 청년주택 또 할 때는 기본적으로 좀 평수도 좀 크게 해서 청년들 신혼부부들까지 충분히 좋은 그 아파트에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일자리 문제를 또 국한을 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 문제에서는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첫째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른바 그 미스매치. 이 기업들은 구인난에 호소하고 있고 또 구직자들은 또 일자리난을 또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서로 맞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런 걸 어떻게 조화를 시켜야 일자리 문제가 해결할 것인가? 이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뭐 대안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우선 당장 우리 군산에서는 벌써 우리 현대중공업에 일단 올해도 벌써 800명의 지금 저희들한테 인력 양성을 해달라고 요구를 해왔고요. 저희들이 지금 예산도 다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인력 양성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우리 명신이 이제 내년부터 본격 생산이 들어가게 되면은 내년에 한 800여 명 벌써 일자리가 더 늘어날 거고요. 그 다음 이제 신재생에너지 새만금 그린산단에 또 알리백 기업들이 입주를 하게 되면 일자리가 늘어나고 보고요. 물론 이것은 현대중공업이나 명신은 아직 협력업체들이 이제 다 떠났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산을 안 한 사항입니다. 이게 현대중공업이 이제 완전 가동이 되게 되면 다시 또 협력업체들이 돌아올 거고요. 물론 전기차는 전에 내연기관차보다 협력업체들이 좀 작겠죠. 그렇지만은 여기에도 이제 새로운 차를 군산에 생산하게 되니까 여기에 맞는 협력업체들이 또 이제 군산에 들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하게 되면은 일자리는 상당 부분 전에 수준 이상으로 저는 될 걸로 보고 있고 벌써 지표를 보더라도 우리 고용보험 가입자를 중심으로 보면은 2018년 전 우리 위기지역 전후로 고용지표가 회복했고 2.8%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네. 이제 새만금 군산은 뭐 새만금하고 떼어서 이제 볼 수가 없는 그런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새만금 어떤 개발 속도가 나고 좀 더 효율성 있게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이 행정 통합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지금 그 이슈로 부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민선 8기 때는 이 문제가 우리 도 차원에서도 그렇고 우리 지역 차원에서도 상당히 높게 일 것 같습니다. 강임준 예비후보께서는 이 새만금 행정통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통합에 대해서 뭐 찬성합니다. 저는 이것을 꼭 이 통합 문제를 어떤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은 안 된다. 이 통합을 해서 시민들이 그만큼 더 이익이 되면은 저는 통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뭐 마산, 진해, 창원 같은 큰 도시들이 통합을 했고
심지어 광역인 부울경이 지금 통합을 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는 이 전주 완주도 그렇고 우리 새만금에 인접해 있는 우리 군산, 김제, 부안도 그렇고 이것을 꼭 어떤 막 정치적으로 큰 도시가 작은 도시를 흡수해 버리는 거 아니냐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김제나 부안이나 우리 군산 시민들이 통합을 해서 더 잘 사는 그런 통합시가 된다면 시민들한테 이익이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야 된다. 좀 이런 부분들은 꼭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저는 좀 오히려 잘못되어 있지 않나. 시민들 우선으로 생각을 하고 시민들한테 이익이 되는 길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게 저는 정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논의가 잘 되고 해서 잘 된다면은 저 아주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우리가 상당히 인구 한 50만 정도의 그런 도시로서 발전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은 경쟁력도 생기는 것이고 또 그렇게 되면 더 많은 또 인구가 유입이 돼서 도시가 더욱더 발전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통합에 대해서 그래서 뭐 찬성을 하고 그렇게 가야만이 우리 새만금 내부가 더 경쟁력에 갖춰진 그런 것이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또 새만금과 관련 또 금강과 관련해서 또 하나의 이슈가 이제 해수 유통입니다. 갈수록 이 해수 유통에 대한 요구가 많아지고 있고 이 수질 문제를 과연 해결할 수 있느냐 이런 의문도 갈수록 이게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수 유통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데요. 강인준 예비국께서는 이 새만금 그리고 금강의 해수 유통 이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해수 유통에 대해서 찬성의 입장입니다. 그동안에 해수 유통이 안 되면서 그 새만금 지역이 광범위하잖아요. 아주 넓은 지역인데 이게 과연 가능하겠느냐가 첫 번째 의문이고요. 수질 개선이요? 예. 네. 그다음 두 번째로 해수 유통을 한다고를 해서 특별하게 우리 새만금 계획이 우리가 애초에 계획했던 것과 뭔 차이가 있겠느냐. 오히려 그럴 바에는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는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해수 유통을 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 앞으로 미래의 새만금을 위해서 좋지 않느냐 하는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금강의 해수 유통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실은 금강의 해수 유통을 뭐 충청도 충청남도에서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 충청남도나 우리 전라북도나 가장 큰 문제가 그 물을 지금 농업용수와 공업용수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 문제만 해결이 된다면은 굳이 금강 하구뚝을 뭐 꼭 닫아놓고 해수유통을 안 해야 된다 뭐 이런 것은 없습니다. 네. 이제 민주당 경선이 이제 임박해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그 경선 시기가 빨라지고 있는데요. 경쟁자들이 있습니다. 벌써 이제 네 분이서 강인준 후보 포함해서 네 분이서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상대 후보들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시고 그리고 강인준이 이것은 좀 차별성 있게 잘할 수 있지 않느냐 이 강점을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다 훌륭하신 분들이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좀 먼 것 같고요. 우리 뭐 서동석 후보님은 지역에서 쭉 정치를 하셨고 시의원도 하신 분이기 때문에 경험도 있고 또 열심히 또 공부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아주 훌륭한 분이십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우리 서동석 후보님 존경하고요. 이제 한 가지는 이제 저하고 조금이라도 좀 다른 것이 있다면 아무래도 시험만 하시고 이렇기 때문에 어떤 업무에 있어서의 통합 능력이나 이런 조정 능력은 제가 그래도 조금 앞서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가지는데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다음 우리 뭐 문택규 의원님 같으신 경우에는 우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아주 고위직 공무원까지 하신 분이기 때문에 뭐 검증된 분이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선거관리 업무가 사실은 일반 행정하고 좀 다르고 또 이 정치인 출신하고 공무원 출신하고의 또
다른 점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정치인 출신은 좀 확장성이 좀 더 있고 그런 문제들이 좀 제가 좀 뛰어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뭐 저도 뭐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두 분 다 훌륭하신 분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근데 최근에 또 다른 한 분이 또 그 경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성훈이라고 하시는 분인데요. 저는 아직 한 번도 만나본 적 없고요. 이 얘기만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인준 예비 후보님의 군산 시정에 대한 여러 가지 비전과 선거 그리고 정책들을 들어봤습니다. 마무리 말씀으로 군산 시정 선거에 나서는 각오와 그리고 당부의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군산 시민 여러분, 민선 7기 지금까지 제가 군산 시장으로 일하면서 했던 여러 가지 이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선 7기 군산이 너무나 절박했고 어려운 시기였기 때문에 좌우 뒤 돌아볼 겨를도 없이 앞만 보면서 민선 7기 보냈습니다. 이제 민선 8기 그동안에 부족했던 부분, 우리 교육 문제랄지 문화 문제랄지 복지 문제랄지 이런 걸 채워서 우리 산업 분야는 이제 거의 이제 해결이 됐고 해서 이 부분과 함께 결합을 해서 완성을 한다면은 군산이 산업도 발전하고 사람도 살기 좋은 그런 군산이 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아무튼 우선 당장 급한 우리 현대중공업 재가동 그리고 우리 상생형 일자리인 전기차 산업 그리고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우리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군산사랑 상품권 등 많은 시민들이 협조를 해줘서 민선 7기가 많은 성과를 낸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강인준 군산시장 예비 후보의 비전과 정책들을 들어봤습니다. 지역의 변화를 위한 여러 가지 산업과 교육 그리고 민생 현안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비전과 정책들이 다른 후보들과 어떤 차별성을 갖고 있는지 선거 기간 동안 꼼꼼히 살펴서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KCN 금강방송이 6일 지방선거 특별기획으로 마련한 저 출마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인준 더불어민주당 군산시장 예비 후보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